드디어 컴퓨터에 윈도우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설치는 윈도우가 담겨있는 CD나 USB 메모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CD나 USB 메모리는 시작만 다르지 설치 과정은 똑같으니까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의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설치된 하드디스크나 SSD가 아닌 광학 드라이브로 부팅을 하려면 바이오스에 들어가 설정하는 방법과 초기 화면에서 부팅 메뉴를 불러 CD롬이나 USB 메모리를 선택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바이오스 변경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 메뉴로 들어가려면 컴퓨터를 켠 후 시스템 정보 또는 메인보드 제조사 로고 화면에서 델 또는 F2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바이오스 종류에 따라 바이오스 진입키는 차이가 있으므로 부팅 화면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예전의 바이오스 설정은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아니어서 키보드로만 조작이 가능해 불편했는데요. 최근에는 UEFI라고 불리는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에 진입하면 부트 메뉴의 퍼스트 부트 드라이브 항목에서 윈도우 설치 파일이 담겨있는 CD롬이나 USB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변경한 바이오스 설정을 실제 적용하려면 F10키나 엑시트 메뉴를 선택하여 저장해야 하며 만일 저장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할 경우 변경했던 값은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컴퓨터를 켜면 처음 보이는 바이오스 화면에서 F8, F11 등의 키를 눌러 부트 메뉴를 불러온 후 드라이브 목록에 표시되면 CD롬이나 USB 메모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CD롬을 이용할 경우 부팅을 하려면 임의의 키를 누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요. 화면 지시에 따라 ESC나 포즈, 브레이크 키를 제외한 임의의 키를 누르면 윈도우 설치가 시작됩니다. USB는 부팅 파일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넘어가니 훨씬 간편합니다.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엔 익숙한 화면이 뜨는데요. 키보드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에서는 한글 PS2 키보드, USB 키보드를 선택하면 무난합니다. 그 다음엔 가운데 지금 설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용권 계약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동의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파티션 설정 화면이 뜨는데요. 다음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파티션이라는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파티션은 사무실에서 개인 공간을 나누는 칸막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은 하드디스크에 논리적인 칸막이를 세워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대로 나눠 쓰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나눈 파티션은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데요.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와 같은 별개의 드라이브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C 드라이브에는 운영체제를, D 드라이브에는 문서나 음악 파일 등의 데이터를 넣어두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할 때 데이터가 담긴 D 드라이브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저장 장치가 파티션이 설정되지 않은 하나의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파티션을 만들기 위해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밑에 용량을 입력하는 칸이 뜨는데요. 이때 윈도우를 설치할 영역, 즉 C 드라이브의 용량을 입력하면 됩니다. 윈도우가 설치될 공간은 60GB가 넘게 필요하므로 넉넉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위가 메가바이트니 1000MB가 1GB라고 산정하면 입력할 숫자가 금세 계산되겠죠? 적절히 파티션을 나누고 C 드라이브에 윈도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포맷이 끝나면 윈도우에 설치에 필요한 파일이 하드디스크로 복사되며 파일 복사가 끝나면 컴퓨터를 다시 부팅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요.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윈도우 설치용 CD나 USB 메모리를 분리해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재부팅이 끝나면 익숙한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함께 설치 마무리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 후로는 사용자와 PC의 이름, 암호, 보호 기능, 정품 인증, 국가별 설정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적절히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환영 메시지와 함께 윈도우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예상외로 참 단순하죠? 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인 설치가 끝났다고 해서 PC 세팅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윈도우는 설치만으로는 완벽한 운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윈도우가 출시된 이후에 나온 하드웨어의 드라이버를 잡아주고 또 윈도우 자체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윈도우를 설치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칩셋 패치를 들 수 있는데요. 칩셋 패치란 윈도우 발매 이후에 출시된 메인보드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 드라이버라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직후 시스템 등록 정보를 열어보면 장치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뜻하는 노란색 느낌표들이 보이는데요. 칩셋 패치를 통해 이러한 장치들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칩셋 패치를 설치하려면 메인보드에 딸려온 드라이버 CD를 이용하는 방법과 칩셋 제조사의 웹사이트에서 드라이버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드라이버 CD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보드 드라이버 CD를 DVD나 CD-ROM 드라이브에 넣으면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예전에는 부품 하나하나마다 따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최근 출시된 메인보드는 클릭 한 번으로 메인보드 칩셋 패치를 비롯해 랜카드 드라이버,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 등 메인보드에 내장된 장치들의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화면 해상도를 설정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역시 제품에 포함된 설치 CD를 이용하면 간편하지만 업데이트가 빠른 편이므로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최신 버전의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설치해 보겠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한 직후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경우라면 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는데요.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므로 알림 표시줄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플래시 플레이어 설치가 끝나면 그래픽카드 제조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드라이버 다운로드 페이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옵션 항목에서 그래픽카드 종류와 운영체제, 사용 언어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이제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그리고 드라이버 파일 다운로드를 누르면 저장됩니다. 바로 실행해 볼까요? 이후 설치 과정은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에 따라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가 진행되며 화면이 몇 번 깜빡거리면서 설치가 완료되면 컴퓨터에 따라 화면 해상도도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어떠세요? 드라이버를 찾는 과정이나 설치하는 과정 모두 그리 어렵진 않죠? 사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먼저 설치했는데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이후 가장 먼저 설치해야 할 것이 백신과 윈도우 업데이트라는 점 기억하세요?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만 하면 PC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시작 버튼을 누른 후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클릭하면 영문으로 윈도우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업데이트 창을 열었다면 업데이트 항목을 체크하는 추가 기능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명에 따라 버튼을 눌러가며 설치해줍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제조사에서 보안, 하드웨어 추가 등의 이유로 추가한 업데이트 항목이 나열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이 업데이트 항목에 포함되니까 꼭 업데이트 해주는 게 낫겠죠? 이번 강좌에서 설치해본 윈도우 7은 초기 출시가 된 지 꽤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업데이트 항목이 100개가 훌쩍 넘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업데이트에 임하는 게 좋겠죠? 또한 업데이트 도중 화면이 깜빡이거나 재부팅을 할 경우가 있으니 업데이트 중에는 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자, 긴 시간 업데이트가 끝나면 PC 설치 작업은 모두 완료됩니다.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PC에 대한 지식 잘 이해하셨나요? PC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의 상세한 설명과 PC의 조립, 그리고 운영체제 설치까지 PC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PC는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런 PC 지식들을 미리미리 공부해 두면 발빠르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죠. 긴 강의 들어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더불어 미래를 여는 지식 미리 배우자 2부와 3부에서도 더 알찬 내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잃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